제가 오늘 읽은 책은 그냥 하지 말라. 당신의 모든 것이 메시지다. 라는 책이에요. 유튜브를 보다가 이분이 그 코로나를 겪고 나서 이제 직장에서 어떻게 일하는 형태가 변했는가, 뭐 재택근무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회식이 없어지고 뭐 이런 거를 되게 재밌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재밌다. 이렇게 바로바로 현상을 이제 해석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됐어요. 근데 그분을 검색하니까 이제 책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가지고 책을 빌려와서 읽었는데 너무 재밌고, 일단 이분은 그 사람들이 검색어를 하거나 검색어로 검색을 하거나 인터넷을 하는 거를 이제 좀 보시고 통계 같은 거 내고 사람들이 어떤 걸 검색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거를 보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거를 알려주셨는데 저는 그런 게 되게 재밌거든요. 여기 책에서도 나오는데 약간 사람들이 평범하고 싶어서 이제 평범한 걸 자꾸 찾으려다 보니까 국룰이 뭐야, 뭐 국룰 이래서 뭐 짜장면에 탕수육은 국룰 이런 식으로 평균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되게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의 선택과 자기의 선택이 이제 비슷해서 뭐 자기의 선택이 틀리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행복을 찾아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런 거가 되게 궁금하고 재밌는데, 그런 게 써 있어서 더 재밌게 읽었습니다. 제가 책이 다 재밌어가지고 뭐 굳이 다 말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그냥 개인적으로 제일 좀 와닿았던 부분이 자신의 가치관을 의심하라 라는 챕터였어요.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제 필사를 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읽어보면은,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는 크고 작은 변화가 너무 많습니다. 변화는 필연적이고요. 다만 좀 더 힘들어진 건 변화의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중립적이어서 그 자체가 좋거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준비를 해놨으면 기회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위기가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사회 변화를 불평하는 것보다는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변화의 속도가 빨라진다면 각자는 더 먼저 가 있으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옛날은 좋고 지금이 나쁘다고 한탄할 게 아니라 그저 내가 준비할 수 있을지, 우리가 지혜로운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를 계기로 우리는 유연근무, 재택근무, 원격지 근무 등의 제도를 시험해봤고 새로운 방식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준비해야죠. 어떤 동료와 어떻게 함께할지를 정하고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여 조직 문화에 녹이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 세 문단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는데요. 일단 저를 정조준한 문장은 그렇다면 사회 변화를 불평하는 것보다는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문장이었어요. 일단 되게 긍정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의 마인드가 느껴졌고, 어차피 바뀔 거 불평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어차피 바뀌게 될 거니까 좋은 쪽으로 준비하고 다가오는 변화를
잘 받아들이자 이런 것 같아가지고 되게 긍정한 에너지가 느껴져서 되게 좋았고요. 이분도 뭔가 팀장님, 과장님, 뭐 사장님 이 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나이이심에도 불구하고 되게 열린 자세로 이거를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는 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동료랑 어떻게 함께 할지를 정하고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여 조직 문화에 녹이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했는데, 이제 어떤 동료와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이것도 얘기를 해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코로나 때 저도 모두가 다 처음 해보는 일도 추가가 됐지만 제가 위생 업무를 할 때 이제 갑자기 9시에 식당 문을 닫아라, 뭐 유흥주점, 단란주점은 영업을 정지해라 이러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런 업을 하시는 사장님들도 얼마나 당황스럽고 짜증나고 힘드셨겠어요. 그런 업무 뭐 점검하는 거 그런 일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원래 하던 일이 아니니까 새로운 일이었는데 그거를 그 같은 팀에 있던 팀원 선배님이 되게 잘 도와주셨거든요. 근데 생색도 내지 않고 그냥 본인의 업무를 하시면서 본인이 해줄 수 있는 거를 되게 해주셨고, 진짜 생색 한 번 내지 않고 당연한 듯이 이래서 팀이 있는 거구나, 나도 저분이 이제 업무 능력이 뛰어나셔서 나의 도움이 필요할 일은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저분이 바빠지신다면 정말 저분처럼 도와주는 게 팀원이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팀장님도 정말 저런 것이 리더구나, 되게 힘든 사람들 토닥이고 업무 지원해주면서 저런 방법으로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되게 많이 느꼈고, 저렇게 나도 멋있는 사람, 나중에 후배들이라는 단어도 너무 꼰대 같죠? 이런 말 쓰면 안 되고, 나중에 팀원이 이제 힘들거나 업무가 과다할 때 나도 저렇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런 능력을 갖춰야겠다, 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새롭게 알게 된 내용도 있었는데, 베블런이라는 사람 이름은 들어봤는데 뭐 하는 사람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베블런은 1899년에 유한계급 레저 클래스라는 용어를 제안했습니다. 자본 소득이 높아 노동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지금부터 유한계급이라 부르자는 거였죠. 이들은 노동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면 나의 여유를 더 많이 표현할 것인지가 무척 중요한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유한함을 표현하기 위해 쓸모없는 것들의 가치를 두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그들에게는 중요한 과업이었습니다, 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 레저 클래스의 레저가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 그 레저 한다 이런 거의 레저였으면은 뭐 캠핑이나 운동이나 취미생활을 하는 거를 레저라고 하는 건데, 이걸 이 사람이 만들어냈다고 하면 정말 대단하다. 정말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걸 만들어내다니, 똑똑이 이런 똑똑이가 없다, 그런 걸 느꼈고, 돈이 되지 않는 일이면서 나를 표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지금으로 보면은 파이어족이 아닐까 싶었어요. 파이어.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 자아실현을 하고 싶은 일 하는 사람들이
1899년에는 유한계급이라고 부르자는 거였구나 싶었고, 요새 이제 경제적 자유를 알게 되어가지고, 자유라는 단어를 알게 되어서 부쩍 관심이 많아졌는데, 이제 관심과 현실은 다르잖아요. 관심이 현실이 되도록 열심히 공부를 해야죠. 코로나 시대의 업무 능력에서 개인적인 바램까지 말이 나왔는데요. 뭐 앞으로는 퍼스널 브랜딩 같이 개인이 개인을 브랜딩하는 것도 중요해질 것 같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그 하는 일의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착해야 된다. 그리고 진정성이 있어야 되니까 착해야 된다. 그리고 진정성을 기반으로 협업하는 것도 공존으로 연결이 되니까 성숙한 공존이 있어야 된다. 이성적 사고, 업의 진정성, 진정성을 기반으로 한 성숙한 공존. 앞으로 이게 이제 사업을 하는데 큰 이슈가 될 거고, 그래도 그 요새 유튜브에 이렇게 브이로그들을 많이 올라오는데, 그걸 보면서 그니까 인간극장? 그러니까 캐주얼해진 형태의 인간극장 같은 느낌이 들었고, 어른들이 그 자연인을 되게 많이 보시잖아요. 그게 젊은 유튜브 세대한테는 그게 브이로그 형태가 아닌가 싶었어요. 우리는 왜 자연인을 보는지 이해를 못하지만 마음이 편해지니까 그걸 보는 거겠죠? 근데 저도 가끔 그 브이로그들 보면서 마음이 편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쇼처럼, 텔레비전 쇼처럼 이제 그걸 보는 걸로 바뀌는 것 같아요. 저도 TV를 되게 잘 안 보게 되고, TV보다 진짜 사람들, 그리고 진정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더 궁금하고 더 공감이 많이 가고, 네,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 책 전에 쓴 책이 상상하지 말라라는 책이 있는데, 다음에는 그 상상하지 말라라는 책을 한번 다시 읽어봐야겠어요. 진정성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착해지는 사람들이 많으면 더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재밌네. 진짜 누가 읽어도 아 진짜 요새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재밌었어요. 추천입니다.